이번 시간에는 부분 적분에 대해 학습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분 적분이라고 하는 적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부분 적분의 공식은 fx 그리고 gx의 미분이 곱해져 있는 이런 형태의 비적분 함수를 적분할 때 fx라는 부분이랑 g'이라는 부분, 그 중에서 비적분 함수를 두 부분의 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일부분, 즉 g'이라고 표현된 이 부분만 적분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fx와 gx. 그래서 fx는 그냥 가만히 두고 적분했어요. 적분을 다 한 게 아니죠. 일부분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적분법의 이름이 부분 적분 또는 영어로는 integration by part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적분을 다 한 게 아니고 일부분만 했으니까 아직 적분을 덜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마이너스 이제 반대로 f를 미분하고 거기다가 gx가 곱해져 있는 이런 비적분 함수에 대한 적분을 추가로 더 계산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 곱의 미분법에서 곱의 미분 공식을 그냥 적분으로 고쳐 쓴 것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가령 fx 곱하기 gx 두 함수에 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걸 미분을 하면 자, 왼쪽에 그 미분 결과를 써보도록 하죠. 곱의 미분법을 쓰면 먼저 한쪽 함수를 미분하고 그리고 fx는 가만히 두고 뒤쪽 함수를 미분한 이런 형태로 그 적분이 얻어지죠. 그래서 이 함수를 미분한 게 이런 꼴이었다는 이야기는 이걸 적분한 게 여기 fx에 g'x 그래서 f를 미분하고 g 또 f에다가 g를 미분해서 곱해준 이런 비적분 함수 이걸 적분하면 그럼 fx 곱하기 gx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 중에서 이 두 부분 중에 한쪽 부분만 남겨놓고 좌변에 남겨놓고 오른쪽에 f와 g'의 곱을 적분한 항을 반대로 넘겨서 써준 게 지금 있는 저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 우리가 구체적 적용을 할 때는 먼저 피적분 함수를 두 부분으로 나눠야 됩니다. 어느 쪽을 f로 볼 거고 어느 쪽을 g'이라고 볼 건지, 어느 쪽을 어느 쪽을 미분 안 된 부분으로 볼 거고 어떤 부분이 미분되어 있는 부분으로 볼 건지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그걸 하고 나면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풀었을 건데 여러분이 계산하다 보면 어떤 게 미분해야 될 거고 어떤 게 적분해야 될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런 표현 들어봤나요? 그적, 미적. 이 순서대로 원래 비적분 함수를 두 부분으로 나눈 다음에 한쪽 부분을 먼저 그냥 둡니다.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적분해서 쓴 거고요. 그죠? 그 부분, g' 부분을 적분해서 여기다 써줘야 되죠. 반대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dx 안에 들어가야 되는 비적분 함수를 이제 어떤 수로 적냐면 아까 그냥 뒀던 부분을 이제 미분해서 f'을 써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저기 적분했던 g를 그냥 그대로 써줍니다. 그래서 그적 미적 순서대로 저 함수들 변형을 해주면 부분 적분을 통해서 적어도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적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변에 있는 이 적분식보다 나머지 적분을 일부분 하고 나서 남는 이 부분이 더 간단해진다면 또는 더 적분하기 쉬운 형태로 바뀐다면 그럼 성공인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한 번만에 적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적분할 수 있는 형태로 안 바뀌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땐 또 일부분을 적분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일부분씩 적분해 나가다가 나머지 남는 부분이 적분이 되면 전체 적분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이런 관계는 정적분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데요. 정적분에 대한 식으로 보자면 마찬가지 fx, g'x의 적분을 a부터 b까지 할 때는 그냥 두고 적분합니다. 그걸 a부터 b까지 빼기 이제 f를 미분하고 반대편은
적분합니다. 그래서 그 적, 미적으로 한 다음에 A부터 B까지. 네, 이런 정적분에 대한 부분적분 공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증명 뭐 따로 할 필요도 없고 그 위에 있었던 식을 A부터 B까지 라고 한다면 여기에 A부터 B까지. 그래서 마찬가지 요 항을 반대편으로 넘겨 써준 게 바로 이런 정적분에 대한 부분적분 공식이겠습니다. 네, 이 부분적분식을 좀 기하학적인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ft 그리고 gt라는 두 개의 함수가 지금 곱해져서 우리가 부분적분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적분 변수를 t라고 쓸게요. 이 ft라는 함수를 u로 나타내고 또 gt라는 함수를 v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면 그러면 t와 u 사이의 디퍼런셜에는 du가 f' t dt 그리고 dv는 g' t dt 이런 꼴입니다. 자, t가 변할 때 u는 f를 따라 변하고 v는 g를 따라 변하고 그리고 t가 가령 어떤 적절한 범위에서 u와 v가 ft, gt를 따라 움직인다면 이 부분 이게 UV 평면에서 어떤 곡선을 표현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U 그리고 V, U축, V축에서 여기서 어떤 곡선이 이렇게 움직여 다닌다는 겁니다. U, V라는 점이 이게 FT, GT 이런 거리죠. 네, 그럴 때 이 부분적분 관계식을 UV를 가지고 써보면 A부터 B까지 네, F 곱하기 G' DT라는 건 F 곱하기 G' DT는 F는 U고 G' DT는 DV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F 곱하기 G 또는 U 곱하기 V를 A부터 B까지 계산하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하고 적분을 하면 U를 미분하면 네, V가 먼저 오고 V를 적분해야 되는 dV를 적분한 거니까 V가 오고 그 다음에 du 네, 이런 꼴에 부분적분 공식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이 부분 바운더리 항은 U에 B를 넣고 곱하기 V에 A를 V에 B를 넣었어요. 반대로 빼기 U에 A를 넣고 V에 A를 넣어서 이만큼 뺀 거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네, V를 du를 따라서 이렇게 적분한 이런 꼴이 되겠습니다. 자, 가령 t가 a라면 t가 a일 때 우리는 이 곡선 위에 적절한 점, 즉 여기 UA 그리고 여기 U의 V의 A라는 점에 곡선 위에 이 점에 해당되죠. 그리고 t가 만약에 b까지 움직여서 곡선 위에 있는 점이 어디로 움직였어요? 여기로 움직였어요. 그럼 여기가 u의 b 그리고 이 위치가 v의 b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가운데 있는 이 항의 의미가 뭐냐면 UV, UB, VB라는 게 큰 사각형이죠. 큰 사각형의 넓이입니다. 그 사각형에서 UA, VA를 뺐으니까 이 작은 사각형을 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 항입니다. 반대로 이제 이 항을 해석해 보죠. 이 항은 V를 du로 적분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V라는 함수값을 V를 높이로 가지고 밑변이 델타 U인 V가 높이고 밑변이 델타 U면 V가 높이고 밑변이 델타 U면 이런 사각형 조각들입니다. 이걸 파라미터가 A부터 B까지 움직이는 동안 적분을 다 해주면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적분, 이 넓이를 얻게 되는 거죠. 그죠? 높이가 V 그리고 밑변이 델타 U인. 네, 그래서 전체 아까 사각형 영역에서 이 부분을 빼면 결국 남는 게 이쪽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 네, 이 부분의 넓이가 그럼 어떻게 표현되느냐? 좌변 이야기하는 게 이제 U를 dV로 적분했어요. 그죠? U라는 건 여기서 세로축 이 길이인 거고
그걸 곱하기 델타 V를 곱해가지고 다 더해준 게 이 파란색 영역, 이 부분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부분적분이라는 적분법을 구체적인 예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제는 다항함수 x와 삼각함수 코사인이 곱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네, 이 경우에 두 부분 x와 그리고 코사인 x라는 두 부분을 우리가 하나는 미분되어 있는 부분, 또 하나는 미분할 부분으로 적분할 부분이랑 적분되어 있는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x와 코사인 x 순서대로 부분적분 공식을 적용해 보면, 네, 먼저 x를 그냥 두고 그 다음에 뒷부분을 적분합니다. 코사인을 적분하면 sin x가 되겠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x를 미분하면 1이죠. 거기다가 코사인을 적분해주면 sin x. 네, 그래서 이런 쓸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x, sin x에다가 마이너스, sin은 다시 적분해주면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코사인 x. 네, 이런 꼴로 적분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이 x와 코사인 x의 역할을 바꿔서 부분적분을 적용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 코사인 x가 있고 x가 곱해져 있어서 코사인 x를 그냥 두고 x를 적분하면 2분의 x 제곱, 그렇죠? 여기다 마이너스, 이제 코사인을 미분하면 플러스로 바뀌어서 sin x, 그 다음에 x를 적분해서 2분의 x 제곱의 dx. 네, 이런 꼴에 부분적분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틀린 건 없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식의 적분을 하려고 x와 코사인이 곱해져 있는 적분을 계산했더니 sin x하고 다항함수의 차수가 오히려 제곱으로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졌죠. 더 어려워졌죠. 그죠? 이럴 때는 우리가 부분적분의 f와 g'의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계산을 간단히 해가는 과정으로서는 좋지 않은 결과이죠. 그래서 부분적분 할 때는 어떤 부분을 f 또 어떤 부분을 g'이라고 선택할 건지 그 선택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예제에서는 lnx를 적분해 보기로 해요. 1부터 2까지 범위에서 정적분을 생각해 볼 겁니다. 자, 먼저 부분적분이라는 걸 생각하기 전에 실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굳이 lnx의 적분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더라도, lnx의 적분을 하지 않더라도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lnx가 이렇게 움직이는 함수죠. 이걸 1부터 여기 2까지 적분해서 넓이를 얻고 싶습니다. 그런데 lnx의 역함수가 지수함수죠. 지수함수는 이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서 1이고 지수함수에 1을 대입하면 그때가 2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y =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인 영역이라서 그 넓이가 같을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의 넓이는 먼저 여기 사각형 넓이가 2인, 이 부분의 넓이는 넓이가 2인 그런 사각형이 있고, 그 사각형에다가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지수함수를 적분해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 마이너스 2x는 적분하면 그냥 그대로고, 여기에 0부터 1 대입하면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은 대입하면 1이 되니까 플러스 1. 그래서 답이 1이 나오죠. 그래서 이 넓이가 1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답이 1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lnx의 부정적분을 계산하라. 그럼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죠. 부정적분을 계산하라고 하면 그럼 이렇게 대칭성을 쓰는 게 아니라 부분적분을 쓸 건데, 부분적분을 쓰려면 여기에 f와 g' 두 부분이 곱해져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lnx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자, 이럴 때 가끔 부분적분 테크닉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에 1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1이. 그래서 lnx가 한 부분, 1이 또 다른 부분. 그렇게 생각해서 부분적분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lnx 있는 부분을 그냥 두고 lnx에다가 1을 적분하고 1을 적분하면 x가 되죠. x를
네, 뒤에 쓰면 좀 헷갈려 보이니까 앞에다 쓸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적분, 이제 남는 부분이 미분하고 적분해야 됩니다. 미분하면 x분의 1, 적분하면 x, 1을 적분하면 x. 그래서 이 부분이 만나서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x, ln x가 있고 마이너스 여기 적분하면 이제 x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걸 1부터 2까지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여기도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 여기도 1부터 2까지 계산해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앞에 식에서는 2를 대입하면 2, ln의 2가 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을 넣으면, ln에 1을 넣으면 없어져 버리죠. 네, 그 다음 요 x에서 역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을 넣으면 플러스 1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동일한 값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사인의 역함수를 한번 적분해 보겠습니다. 사인의 역함수도 그 자체로 부분 적분을 써서 적분하는데 여기도 뒤에 1이 숨어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두고 1을 적분할 거고 그 다음에 사인을 미분하고 그 다음에 1을 적분한 거랑 계산해야 되니까 사인 역함수의 미분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사인 역함수 미분 기억하나요? 사인 역함수의 미분, 네, 이게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 됐었습니다. 왜 그랬었죠? 네, y가 사인의 역함수였다 라는 이야기는 x가 사인의 y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미분하면 1, 이게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y의 dy의 y 프라임 또는 dx분의 dy가 붙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dx분의 dy 꼴로 정리하면 코사인 y 분의 1입니다. 그 코사인 y를 어떻게 고쳐줄 수 있는 건가요?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의 y 또는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이렇게 해서 사인의 역함수의 미분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부분 적분을 해보면 앞에 사인 역함수 x는 그냥 두고 뒤에 1을 적분하면 x를 편의상 앞에 써주겠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적분을 하는데 이제 사인 x 부분을 미분해야 돼요. 미분하면 이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 미분하고 적분해서 1을 적분해서 x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런 무리식의 적분이 되겠어요. 앞에 x 사인 역함수 x는 그냥 두고 적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뒷부분은 어떻게 적분할 수 있을까요? 분모에 루트 안에 1 마이너스 x 제곱이라는 무리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자에 x가 하나 있으니까 이 x를 잘 활용해서 분모에 있는 1 마이너스 x 제곱을 치환해 보도록 해요. 여기는 적분을 할 건데 dx 대신에 d에 1 마이너스 x 제곱이라고 적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1 마이너스 x 제곱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2배의 x가 나올 거니까 위에 있는 dx하고 만나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더 있으면 이걸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더 풀어내주면 그러면 이거 미분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없어지고 x가 하나 남을 거예요. x dx. 그래서 x dx를 전체 이런 꼴로 바꿔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에 있는 1 마이너스 x 제곱 이거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에다가 d 1 마이너스 x 제곱. 그래서 1 마이너스 x 제곱을 하나의 변수로 치환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x 사인 역함수 x가 있고 앞에 계수 마이너스 2분의 1 앞으로 보내버리죠. 2분의 1이 있고 이제 이걸 그냥 한 덩어리로 봐서 마이너스 2분의 1승만 적분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적분하면 2분의 1승이 될 거고 대신 2배가 앞으로 나가겠네요. 2배에 1 마이너스 x 제곱에 2분의 1승.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사인 역함수의 부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분적분을 적용할 수 있는 예제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예제에서는 시컨트 3승 함수를 적분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컨트 3승을 어떻게 부분으로 나눠서 어떤 부분으로 나눠서 적분할 거냐라고 하면 시컨트 세타 하나랑 시컨트 제곱 세타 두 개랑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나눌 때 한 가지 원칙이 기준이라고 생각하자면 이 부분은 우리가 미분할 겁니다. 그죠? 그냥 두고 얘는 적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고 얘를 적분된 항을 가져올 거니까 그 두 부분으로 나눌 때 기준이라고 하면 뒷부분에 적분하기 쉬운 항이 와야 될 겁니다. 또는 적분해서 간단해지는. 그렇죠? 자, 시컨트 제곱을 시컨트를 두 개 가지고 온 이유가 시컨트 탄젠트 세타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되니까 시컨트는 두 개가 있을 때 적분을 해서 탄젠트 한 개로 좀 더 간단하게 탄젠트 한 개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부분 적분 공식을 적용해 보죠. 그러면 시컨트는 그냥 두고 시컨트 제곱을 적분하면 탄젠트가 됩니다. 마이너스 시컨트, 이제 시컨트를 미분해야 되죠. 시컨트를 미분하면 뭐가 됐나요? 시컨트 세타에 탄젠트 세타가 옆에 붙었죠. 그리고 시컨트 제곱을 다시 적분하면 여기서 탄젠트가 하나 더 나오니까 탄젠트가 제곱이 되죠. 그죠? 자, 여기는 시컨트 탄젠트 일부분 적분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다시 시컨트와 탄젠트가 곱해져 있습니다. 네, 탄젠트 제곱은 다시 어떻게 고쳤을 수 있나요? 탄젠트 제곱은 우리가 다시 시컨트 제곱 빼기 1이란 꼴로 그렇게 바꿔 써줄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시컨트 세타, 탄젠트 세타 이 부분 남아있고 마이너스 적분을 하는데 시컨트 3승 세타, D세타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1이 하나 더 있어서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고 플러스 시컨트 세타, D세타. 자, 부분 적분 한번 적용했는데 원래 우리 처음 시작한 시컨트 3승 세타의 적분이 다시 나왔습니다. 부분 적분을 적용하면 점점 뒤에 남는 부분들이 적분하기 쉬운 부분, 적분이 간단해지는 부분들로 정리가 되어야지 부분 적분을 적용할 수 있을 텐데 기껏 이만큼 계산했더니 이런 똑같은 항이 우리 처음 시작했던 문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 거냐면 똑같은 항이 나왔으면 오히려 이 항을 왼쪽으로 넘겨서 전체 좌변에 넘겨서 처음부터 문제가 2배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시컨트 세타, 탄젠트 세타 이 부분 적분이 되어 있고 플러스 여기 시컨트 세타, D세타 이런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는 2분의 1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2분의 1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에 시컨트 세타, 탄젠트 세타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자, 시컨트 세타는 우리 몇 번 적분해봤습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분모의 시컨트 더하기 탄젠트, 분자의 시컨트 더하기 탄젠트라는 꼴로 하면 ln 시컨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이런 꼴의 부분 적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적분에서 부분 적분을 반복해서 적용하는 예제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사인 8승 x dx. 원래 우리 사인 8승 삼각함수의 거듭 제곱 요구형을 적분할 때는 요 거듭 제곱이 짝수승인지 홀수승인지에 따라 적분하는 방법이 좀 달랐습니다. 홀수승이면 그 중에 사인 x 한 개를 좀 아껴두고 나머지 짝수승을 코사인으로 다 바꿔서 그렇게 코사인에 대한 다항식 꼴로 바꿔서 적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짝수승이면 어떻게 했었죠? 짝수승이면 그러면 반각공식을 적용해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의 반각공식이 뭐였나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 이게 사인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4승을 하면
사승을 해서 적분을 해주면 될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기존에 배웠었던 삼각함수의 거듭 제곱의 적분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하면 원래 8승이나 되는 거였었는데 그걸 4승이니까 차수가 거의 반으로 줄었죠. 그죠? 그렇지만 이걸 전개를 하면 다시 또 코사인의 제곱항도 나올 거고 코사인의 4승항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코사인 4승이니까 다시 또 그걸 반각공식을 써서 차수를 줄여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부분적분을 적용해서 또 다른 그 점화식이라는 관계식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sin n승 x라는 함수에다가 라는 적분의 부분적분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분해할 거냐면 sin n-1승 하고 그리고 sin 한 개가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이제 분리해서 부분적분을 적용해 보죠. 그러면 sin n-1승이라는 건 일단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sin x를 한번 미분해 줍니다. 그러면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코사인 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요걸 미분해야 돼요. 적분 안에서 요걸 미분해야 되죠. 요걸 미분해야 되죠. 미분하니까 적분 n-1이라는 상수는 적분식 바깥으로 뽑아내도록 하죠. n-1 그리고 미분하면 n-1승에 sin n-2승으로 차수가 하나 내려가고 그 다음에 사인을 하나 더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곱하기 코사인 x 이게 왼쪽 부분의 미분입니다. 거기다가 뒷부분 sin x를 한번 적분해서 곱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코사인이 2개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걸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이거 전체 식을 다시 사인에 대한 식으로 바꿔 써주면 이 식을 다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꿔 써봅시다. 그러면 앞부분 마이너스 이 항은 그냥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n-1에 자 적분을 할 건데 먼저 sin n-2승 x 차수가 2개가 줄어들었어요. 1이랑 곱한 게 차수가 2개 줄어든 항이 있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sin n-2승의 제곱이 더해 2번 더 곱해지면 n승의 적분이 또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 sin n승의 적분 이게 처음 우리 문제에서 시작했었던 그 항이죠. 그래서 똑같은 항이 다시 반복돼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 항을 왼쪽에다 넘겨가지고 다시 더해주면 왼쪽에 몇 개가 있었죠? 왼쪽에 좀 더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 sin n승의 적분이 여기 마이너스 부가 있고 또 마이너스 부가 있어서 n-1번 그걸 반대쪽으로 넘겨주면 그러면 n배 전체 n배에 sin n승 x dx 이런 걸로 적히게 되겠습니다. 이게 남는 부분이 뭐냐면 마이너스 sin n-1승 x에 코사인 x가 있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앞에 이 부분만 남게 되죠. 이제 부호는 제가 부호를 바꿨었네요. 여기 사인을 적분할 때 부호가 하나 바뀌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부호가 플러스, 여기가 부호가 플러스였습니다. 그래서 얘가 넘어가면 여기 있던 마이너스랑 합쳐서 얘가 넘어가면 뒤쪽은 n배가 됐었고 그리고 요항이 남아있고 남는 게 플러스 n배의 sin n-2승 dx x의 적분 이런 꼴이 되겠죠. 그러니까 sin n승 x를 이제 부정적분을 할 때 n을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n분의 1에 sin n-1승 x 코사인 x 라는 항이 있고 플러스 n-1이죠. n분의 n-1 그리고
사인 n-2승의 dx 이런 꼴입니다. 자, 이런 부정적분 관계식에서 원래 n승에 대한 사인 n승의 적분을 요만큼 적분했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적분 안 되고 남아있는 부분이 차수가 사인의 n-2승으로 차수가 2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똑같은 방법으로 부분 적분을 적용해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부분 적분할 때마다 이 차수가 2개씩 계속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요만큼 적분된 항이 계속 살아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하는 문제는 이걸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정적분을 계산하고 있어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정적분을 계산하고 있어요. 다행히 여기서 등장하는 적분된 부분은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요 코사인이 0이 됩니다. 0을 대입하면 사인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항은 항상 사라져 버려요. 그거로부터 우리 어떤 관계식을 유도했냐면 사인 nx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할 때는 앞에 요만큼의 개수가 나오면 n분의 n-1이라는 개수가 나오면 차수가 2개 떨어지더라. 이런 관계식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원래 우리 문제에서 풀려고 하던 원래 문제에서 풀려고 하던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8승 x dx를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에 n분의 n-1, 즉 8분의 7이라는 개수를 뽑아내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6승 x의 dx 꼴로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인 6승은 어떻게 적분하면 되죠? 또 똑같은 공식을 적용하면 앞에 8분의 7이 있고 0부터 파이까지 6승이었으니까 6분의 5를 뽑아내면 사인 4승 x dx가 되더라는 겁니다. 4승은 다시 4분의 3을 뽑아내면 제곱으로 바뀌고 제곱은 다시 2분의 1을 뽑아내면 0승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인 0승은 그냥 1이니까 나머지는 적분하면 그냥 0부터 파이까지 구간의 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숫자는 파이 해서 8승의 적분을 이런 숫자가 된다라는 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분 적분을 주제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핵심 개념을 통해 정리해 보세요.